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1번. 디젤 엔진에서 조속기가 하는 역할은 1. 분사시기 조정, 2. 분사량 조정, 3. 분사압력 조정, 4. 책화성 조정. 정답은 2. 분사량 조정. 해설. 조속기 거버너는 분사량을 조절하여 엔진의 회전 속도를 제어한다. 2번. 연료의 세탄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1. 열효율, 2. 폭발 압력, 3. 착화성, 4. 인화성. 정답은 3. 착화성. 해설. 세탄가는 디젤 엔진의 엔티노크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착화성과 관련이 있다. 엔티노크성이란 노킹이 일어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3번. 이행정 디젤 엔진의 소기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루프 소기식, 2. 횡단 소기식, 3. 복류 소기식, 4. 담류 소기식. 정답은 3. 복류 소기식. 해설. 소기란 이행정 사이클에서 연소된 가스를 연소실에서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기체로 채우는 작업으로 복류 소기식 방식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4번. 디젤 엔진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착화, 2. 점화, 3. 예연 플러그, 4. 세탄가. 정답은 2. 점화. 해설. 디젤 엔진은 디젤 연료의 자기 착화로 연소가 발생되므로 스파크 플러그와 같은 불꽃 발생 장치가 필요 없다. 5번. 디젤 엔진에서 연료 라인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의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분사 압력이 높아진다. 2. 디젤 노크가 일어난다. 3. 연료 분사량이 많아진다. 4. 엔진 부조 현상이 발생된다. 정답은 4. 엔진 부조 현상이 발생된다. 해설. 연료 라인에 공기가 혼합되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못하면서 엔진 기관이 떨리는 부조 현상이 발생된다. 6번. 피스톤 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오일을 제거하고 피스톤의 냉각에 기여한다. 2. 내열성 및 내마모성이 좋아야 한다. 3. 높은 온도에서 탄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실린더 블록의 재질보다 경도가 높아야 한다. 정답은 4. 실린더 블록의 재질보다 경도가 높아야 한다. 해설. 피스톤 링은 실린더 블록의 재질보다 경도가 낮아야 한다. 만일 경도가 높으면 마찰 시 실린더 블록에 손상을 줄 수 있다. 7번. 디젤 엔진의 연소실에는 연료가 어떤 상태로 공급되는가? 1. 기화기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연료를 공급한다. 2.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3. 가솔린 엔진과 동일한 연료 공급 펌프로 공급한다. 4. 액체 상태로 공급한다. 정답은 2.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해설. 디젤 엔진의 연소실의 연료는 분사 노즐을 통해서 무화, 안개를 일으키며 분사시켜 공급함으로써 모든 연소 공간에 연소가 고르게 이루어지게 한다. 8번. 라디에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라디에이터의 재료 대부분은 알루미늄 합금이 사용된다. 2. 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커야 한다. 3.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열판이 설치된다. 4. 공기 흐름 저항이 커야 냉각 효율이 높다. 정답은 4. 공기 흐름 저항이 커야 냉각 효율이 높다. 해설. 라디에이터는 공기가 잘 흘러야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 냉각 작용을 하므로 공기의 흐름 저항이 커서는 안 된다. 흐름 저항이 크면 라디에이터에 외력이 작용해서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9번. 디젤 엔진을 가동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냉각수의 온도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그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1. 냉각팬 벨트의 헐거움, 2. 수온 조절기가 열린 채 고장, 3. 물 펌프의 고장.
4.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 정답은 2. 수온 조절기가 열린 채 고장. 해설. 디젤 엔진 운전 중 냉각수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수온 조절기의 고장을 살펴봐야 한다. 10번. MF 메인테넌스 프리 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격자의 재질은 낫과 칼슘합금이다. 2. 무보수용 배터리다. 3. 밀봉 촉매마개를 사용한다. 4. 증류수는 매 15일마다 보충한다. 정답은 4. 증류수는 매 15일마다 보충한다. 해설. MF 메인테넌스 프리는 말 그대로 유지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MF 축전지는 증류수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 11번. 사행정 사이클 엔진의 윤활 방식 중 피스톤과 피스톤 핀까지 윤활유를 압송하여 윤활하는 방식은 1. 압력식, 2. 압송식, 3. 비산식, 4. 압송 비산식. 정답은 2. 압송식. 해설. 압송식, 전압송식은 오일 펌프로 윤활유를 흡입한 뒤 압력을 가하여 윤활부로 공급하는 압송 급유 방식이다. 12번. 엔진 오일의 점도 지수가 낮은 경우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는 1.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다. 2.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크다. 3. 점도가 수시로 변화한다. 4. 온도와 점도는 무관하다. 정답은 2.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크다. 해설. 엔진 오일의 점도 지수가 낮으면 저항력도 낮아지므로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크다. 13번. 건설기계에서 시동 전동기가 회전이 안 될 경우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축전지의 방전 여부, 2. 배터리 단자의 접촉 여부, 3. 펜벨트의 이완 여부, 4. 배선의 단선 여부. 정답은 3. 펜벨트의 이완 여부. 해설. 시동 전동기가 구동되지 않는다면 축전지에서 전원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므로 축전지의 방전 여부, 단자의 접촉 불량, 배선의 단선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14번. 건설기계 장비가 시동이 되지 않아 시동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마그넷 스위치 점검, 2. 기동 전동기의 고장 여부 점검, 3. 발전기의 성능 점검, 4. 축전지의 플러스선 접촉 상태 점검. 정답은 3. 발전기의 성능 점검. 해설. 발전기의 성능은 시동이 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축전지가 정상 충전되지 않을 경우에 점검하면 된다. 15번. 디젤 엔진 연료 여과기에 설치된 오버플로 밸브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여과기 각 부분 보호, 2. 연료 공급 펌프 소음 발생 억제, 3. 운전 중 공기 배출 작용, 4. 인젝터의 연료 분사 시기 제어. 정답은 4. 인젝터의 연료 분사 시기 제어. 해설. 오버플로 밸브는 인젝터의 연료 분사 시기를 제어하지 않는다. 인젝터의 연료 분사 시기는 인젝터 솔레노이드 코일의 통전 시간에 의해 제어된다. 16번. 디젤 엔진에서 공기 유량 센서 AFS의 방식은 1. 랩 센서 방식, 2. 배임 방식, 3. 열막 방식, 4. 칼만 와류 방식. 정답은 4. 칼만 와류 방식. 해설. 디젤 엔진은 칼만 와류식 센서로 공기 유량 에어플로우를 측정한다. 17번. 축전지의 용량만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직렬 연결법, 2. 병렬 연결법, 3. 직 병렬 연결법, 4. 논리회로 연결법. 정답은 2. 병렬 연결법. 해설. 축전지의 용량만을 크게 하려면 전기선을 병렬로 연결한다. 18번. 다음 유압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1. 릴리프 밸브,
2. 감압 밸브 3. 순차 밸브 4. 무부하 밸브 정답은 4. 무부하 밸브 해설 무부하 밸브는 그림에서 점선 방향으로 부하가 발생되면 유체가 흘러 관로를 일치시키면서 유체를 통과시킨다. 19번. 유압계통에 사용되는 오일의 점도가 너무 낮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시동 저항 증가 2. 펌프 효율 저하 3. 오일 누설 증가 4. 유아트론의 압력 저하 정답은 1. 시동 저항 증가 해설 오일의 점도가 낮으면 유체의 유동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져서 시동 저항도 낮아진다. 20번. 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않을 때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오일 탱크에 유면이 났다. 2. 흡입콘으로 공기가 유입된다. 3. 토출 측 배관 체결 볼트가 이완되었다. 4. 오일이 부족하다. 정답은 3. 토출 측 배관 체결 볼트가 이완되었다. 해설 토출 측 배관에 체결 볼트가 이완되면 그 사이로 유체가 누설될 뿐 토출은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않을 때는 오일 탱크에 오일량이 부족하거나 흡입콘으로 유체가 아닌 공기가 흡입될 때이다. 21번. 토크 컨버터가 유체 클러치와 구조상 다른 점은 1. 림펠러 2. 터빈 3. 스테이터 4. 펌프 정답은 3. 스테이터 해설 토크 컨버터에서 유체의 흐름을 바꿔주는 스테이터가 유체 클러치에는 없다. 토크 컨버터는 임펠러, 터빈, 스테이터 이렇게 3개로 구성된다. 스테이터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바꾸는데 반대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출력 토크는 엔진 토크의 몇 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22번. 추진축의 각도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음은 1. 자재, 이음 2. 슬립, 이음 3. 플랜지, 이음 4. 등속, 이음 정답은 1. 자재, 이음 해설 자재 이음은 유니버셜 조인트라고도 불리는 동력 전달 장치로 각도가 있는 두 축 사이에 동력 전달도 가능하다. 23번. 야간 작업 시 헤드라이트가 한쪽만 점등되었다. 고장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헤드라이트 스위치 불량 2. 전구 접지 불량 3. 한쪽 회로의 퓨즈 단선 4. 전구 불량 정답은 1. 헤드라이트 스위치 불량 해설 헤드라이트가 한쪽만 점등되었다는 것은 스위치는 정상 작동했다는 것이므로 고장은 아니다. 24번. 야간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 등화 조작 방법 중 맞는 것은 1. 전조등, 보호등, 실내 조명 등을 조작한다. 2. 전조등을 켜고 보조등을 끈다. 3. 전조등 불빛을 하향으로 한다. 4. 전조등 불빛을 상향으로 한다. 정답은 3. 전조등 불빛을 하향으로 한다. 해설 야간 주행 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을 때 전조등은 하향으로 하는 등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5번. 전조등 회로에서 퓨즈의 접촉이 불량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전류의 흐름이 나빠지고 퓨즈가 끊어질 수 있다. 2. 기동 전동기가 파손된다. 3. 전류의 흐름이 일정하게 된다. 4. 전압이 과대하게 흐르게 된다. 정답은 1. 전류의 흐름이 나빠지고 퓨즈가 끊어질 수 있다. 해설 전조등 회로에서 퓨즈가 접촉 불량이면 전류의 흐름이 나빠지고 결국 필라멘트가 끊어질 수 있다. 26번. 회로의 전압이 12V이고 저항이 6ohm일 때 전류는 얼마인가? 1. 1A 2. 2A 3. 3A 4. 4A 정답은 2. 2A 해설
V는 IR이다. 따라서 전류 I는 12 나누기 6이므로 2A이다. 27번. 타이어의 트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트레드가 마모되면 구동력과 선회능력이 저하된다. 2. 트레드가 마모되면 지면과의 접촉 면적이 크게 됨으로써 마찰력이 증대되어 제동 성능은 좋아진다. 3. 타이어의 공기압이 높으면 트레드의 양단부보다 중앙부의 마모가 크다. 4. 트레드가 마모되면 열의 발산이 불량하게 된다. 정답은 2. 트레드가 마모되면 지면과의 접촉 면적이 크게 됨으로써 마찰력이 증대되어 제동 성능은 좋아진다. 해설. 타이어 트레드가 마모되면 지면과의 접촉 면적이 작아져서 마찰력은 감소된다. 이에 따라 제동 성능도 떨어지게 된다. 28번. 타이어식 건설 기계에서 조향바퀴의 토인을 조정하는 것은 1. 핸들 2. 타이로드 3. 원기어 4. 드래그링크. 정답은 2. 타이로드. 해설. 조향바퀴의 토인은 타이로드를 조정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 29번. 유압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오일 탱크의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1. 주입구, 캡 2. 유면계 3. 배틀 4. 피스톤 로드. 정답은 4. 피스톤 로드. 해설. 피스톤 로드, 커넥팅 로드는 엔진에서 피스톤 헤드와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기계 요소이다. 30번. 자동 변속기의 과열 원인이 아닌 것은 1. 메인 압력이 높다. 2. 과부하 운전을 계속하였다. 3. 오일 수준이 높다. 4. 변속기 오일 쿨러가 막혔다. 정답은 3. 오일 수준이 높다. 해설. 오일 수준이 높으면 오일은 충분해서 변속기는 과열되지 않는다. 반대로 수준이 낮아서 오일이 부족하면 변속기의 방열 능력이 떨어져서 과열의 원인이 된다. 31번. 전자제어 제동장치 ABS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휠 스피드 센서 2. 전자제어 유닛 3. 하이드롤릭 컨트롤 유닛 4. 각속도 센서. 정답은 4. 각속도 센서. 해설. 각속도 센서는 엔진의 제어용 장치로 전자제어 제동장치용 필수 장치로 사용되지 않는다. 32번. 커먼레일 디젤 엔진의 연료장치 시스템에서 출력 요소는 1. 공기 유량 센서 2. 인젝터 3. 엔진 ECU 4. 브레이크 스위치. 정답은 2. 인젝터. 해설. 연료장치 시스템에서 출력은 곧 연료의 분사를 의미한다. 커먼레일 디젤 엔진의 연료장치에서 연료는 인젝터에서 연소실로 분사된다. 33번. 지게차의 적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화물을 올릴 때는 포크를 수평으로 한다. 2. 화물을 올릴 때는 가속 페달을 밟는 동시에 레버를 조작한다. 3. 포크로 물건을 찌르거나 물건을 끌어서 올리지 않는다. 4. 화물이 무거우면 사람이나 중량물로 밸런스 웨이트를 쌓는다. 정답은 4. 화물이 무거우면 사람이나 중량물로 밸런스 웨이트를 쌓는다. 해설. 지게차는 화물이 무거울 때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 평형추를 지게차의 뒷부분에 장착한다. 사람의 무게나 중량물은 오히려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만들어 무게 중심을 맞출 수 없다. 34번. 사행정 엔진에서 1사이클을 완료할 때 크랭크 축은 몇 회전하는가? 1. 1회전 2. 2회전 3. 3회전 4. 4회전. 정답은 2. 2회전. 해설. 사행정 엔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사행정을 1사이클로 마치면서 동력을 발생시킨다. 이때 크랭크 축은 2회전하는데 흡입, 압축의 1회전과 폭발, 배기의 1회전으로 구성된다. 35번. 지게차 주행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 중 틀린 것은
1. 짐을 싣고 주행할 때는 절대로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 2. 노면의 상태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포크의 끝을 밖으로 경사지게 한다. 4. 적하장치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 정답은 3. 포크의 끝을 밖으로 경사지게 한다. 해설. 지게차 주행 시 포크의 끝은 안으로 운전석 쪽 경사지게 해야 한다. 36번.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신호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2. 방향제 시기로 신호를 한다. 3. 손이나 등화로도 신호를 할 수 있다. 4. 제한 속도에 관계없이 최단 시간 내에 진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정답은 4. 제한 속도에 관계없이 최단 시간 내에 진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운전자는 제한 속도의 범위 내에서 진로 변경을 해야 한다. 37번. 타이어식 건설기기의 좌석 안전핀은 속도가 몇 km/h 이상일 때 설치하여야 하는가? 1. 10km/h 2. 30km/h 3. 40km/h 4. 50km/h 정답은 2. 30km/h 해설. 타이어식 건설기기의 최대 속도가 30km/h 이상일 때 좌석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38번. 도로교통법상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최고 속도의 감속으로 맞는 것은 1. 20%, 2. 50%, 3. 60%, 4. 80%. 정답은 2. 50%. 해설. 폭우나 폭설 등에 의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는 최고 속도의 50%를 감속해서 운전해야 한다. 39번. 그림의 교통안전 표지는 1. 좌우 회전 표지 2. 좌우 회전 금지 표지 3. 양측방 일방 통행 표지 4. 양측방 통행 금지 표지 정답은 1. 좌우 회전 표지 해설. 표지는 화살표의 방향이 좌우 양쪽 방향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좌우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40번.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가 아닌 것은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자가 5명 발생한 재해 정답은 4.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자가 5명 발생한 재해 해설. 중대재해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4번은 기준에 맞지 않다. 1, 2, 3번은 중대재해에 해당. 41번. 건설기계를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 계속 운행하고자 할 때는 어느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신규 등록 검사 2. 계속 검사 3. 수시 검사 4. 정기 검사 정답은 4. 정기 검사 해설. 국토교통부령에 의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행하려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번.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관련 법상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1. 5일 2. 15일 3. 1월 4. 2월 정답은 4. 2월 해설. 건설기계는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43번. 주계차의 리프트 실린더 작동 회로에서 플로 프로텍터, 벨로시티 퓨즈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1. 컨트롤 밸브와 리프트 실린더 사이에서 배관 파손 시 적재물 급강하를 방지한다. 2. 포크의 정상 하강 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한다.
3. 짐을 하강할 때 신속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작용한다. 4. 리프트 실린더 회로에서 포크 상승 중 중간 정지 시 내부 노유를 방지한다. 정답은 1. 컨트롤 밸브와 리프트 실린더 사이에서 배관 파손 시 적재물 급강하를 방지한다. 해설. 플로 프로텍터는 적재물의 급강하를 방지하는 장치이다. 44번. 예열 플러그를 빼서 보았더니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불완전 연소 또는 노킹. 2. 엔진과 열. 3. 플러그의 용량 과다. 4. 냉각수 부족. 정답은 1. 불완전 연소 또는 노킹. 해설. 예열 플러그가 심하게 오염되었다면 연소가 불완전해서 노킹이 일어나 카본이 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5번. 디젤 엔진에서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큰 원인은 1. 냉각수 부족. 2. 엔진 오일 과다. 3. 기어 오일의 열화. 4. 피스톤 링의 마모. 정답은 4. 피스톤 링의 마모. 해설. 피스톤에 장착되는 피스톤 링이 마모되면 실린더 벽과의 간극이 발생되어 압축 압력이 저하된다. 46번. 튜브가 없는 지게차용 통고무 타이어로 마모가 잘 되지 않으며 가격이 저렴한 것은 1. 솔리드식. 2. 공기주입식. 3. 질소주입식. 4. 튜브리스식. 정답은 1. 솔리드식. 해설. 지게차는 하중이 크게 작용되므로 내부가 차있는 솔리드식 통고무 타이어를 적용한다. 47번.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 진공 밸브가 세면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는다. 2. 릴레이 밸브의 다이어프램이 파손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3. 릴레이 밸브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는다. 4. 하이드롤릭 피스톤의 체크. 정답은 3. 릴레이 밸브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는다. 해설.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는 릴레이 밸브 피스톤이 파손되어도 체인버의 잔압에 의해 브레이크는 작동한다. 48번. 타이어식 장비에서 핸들 유격이 클 경우가 아닌 것은 1. 타이로드의 볼 조인트 마모. 2. 스티어링 기어박스 장착 부위 풀림. 3. 스테빌라이저 마모. 4. 아이들 암 부시의 마모. 정답은 3. 스테빌라이저 마모. 해설. 엔진룸에 장착하여 차체의 롤링을 방지하는 장치인 스테빌라이저와 핸들 유격은 관련이 없다. 49번. 디젤 엔진을 예방 정비 시 고압 파이프 연결부에서 연료가 셀 때 조임 공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복스 렌치. 2. 오픈 렌치. 3. 파이프 렌치. 4. 옵셋 렌치. 정답은 2. 오픈 렌치. 해설. 디젤 엔진의 고압 파이프 연결부는 오픈 렌치로 조인다. 50번. 건설기계 장비 작업 시 계기판에서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되었을 때 운전자로서 가장 적합한 조치는 1. 오일량을 점검한다. 2. 작업이 모두 끝나면 곧바로 냉각수를 보충한다. 3. 작업을 중지하고 점검 및 정비를 받는다. 4. 라디에이터를 교환한다. 정답은 3. 작업을 중지하고 점검 및 정비를 받는다. 해설. 계기판에 냉각수 경고들이 점등되면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점검해서 고장 여부를 수리해야 한다. 51번. 지게차의 유압 탱크 유량을 점검하기 전 포크의 적절한 위치는 1. 포크를 지면에 내려놓고 점검한다. 2. 최대 적재량의 하중으로 포크는 지상에서 떨어진 높이에서 점검한다. 3. 포크를 최대로 높여 점검한다. 4. 포크를 중간 높이에서 점검한다. 정답은 1. 포크를 지면에 내려놓고 점검한다. 해설. 유압 탱크 유량을
점검하기 전에 포크는 지면에 내려놓아서 유체의 압력 부하를 없애야 한다. 52번. 사행정 사이클 엔진의 윤활 방식 중 피스톤과 피스톤 핀까지 윤활유를 압송하여 윤활하는 방식은 1. 전압력식, 2. 전압송식, 3. 전비산식, 4. 압송비산식. 정답은 2. 전압송식. 해설. 압송식, 전압송식은 윤활유의 압력을 주어 윤활유가 피스톤과 피스톤 핀까지 이송되어 윤활부에 도달시키는 방식이다. 53번. 엔진 오일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응고점이 높을 것, 2. 비중과 점도가 적당할 것, 3. 인화점과 발화점이 높을 것, 4. 기포 발생과 카본 생성에 대한 저항력이 클 것. 정답은 1. 응고점이 높을 것. 해설. 엔진 오일의 응고점이 높으면 상온에서도 오일이 굳을 수 있으므로 영하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엔진 오일의 응고점은 낮을수록 좋다. 54번. 벨트 전동장치에 내재된 위험적 요소로 의미가 다른 것은 1. 트랙, 2. 충격, 3. 접촉, 4. 말림. 정답은 2. 충격. 해설. 충격은 외부의 위험 요인에 속한다. 55번.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것은 1. 산화성 물질 경고, 2. 인화성 물질 경고, 3. 폭발성 물질 경고, 4. 급성 독성 물질 경고. 정답은 2. 인화성 물질 경고. 해설. 그림은 경고 표지로 인화성 물질 경고를 나타낸다. 56번.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 안전상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1. 장비의 재원, 2. 종업원의 작업 환경, 3. 종업원의 기술 정도, 4. 안전규칙 및 수칙. 정답은 4. 안전규칙 및 수칙. 해설. 현장 작업자는 현장에서의 작업이나 안전과 관련된 안전규칙 및 수칙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57번. 기계시설의 안전 유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회전 부분, 기어, 벨트, 체인 등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커버를 씌워둔다. 2. 발전기, 용접기, 엔진 등 장비는 한 곳에 모아서 배치한다. 3. 작업자의 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한다. 4. 작업장의 바닥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2. 발전기, 용접기, 엔진 등 장비는 한 곳에 모아서 배치한다. 해설. 발전기나 용접기, 엔진 등의 장비는 작업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분산 배치해야 한다. 많은 장비를 한 곳에 배치하면 작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모든 장비가 소실될 수 있다. 58번.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할 때 포크와 지면과의 간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지면의 밀착, 2. 20에서 30cm, 3. 50에서 55cm, 4. 80에서 85cm. 정답은 2. 20에서 30cm. 해설.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할 때 포크는 지면과 20에서 30cm의 간격을 띄우는 것이 적합하다. 59번. 지게차의 주차 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포크를 지면에 완전히 내린다. 2. 핸드브레이크를 완전히 걸어놓는다. 3. 포크 선단이 지면에 닿도록 마스트를 전방으로 경사시킨다. 4.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키를 그대로 둔다. 정답은 4.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키를 그대로 둔다. 해설. 지게차 주차 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키를 운전자가 가지고 다녀야 한다. 60번. 스패너 작업 시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스패너의 입이 너트의 치수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패너의 자루에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서 쇠기를 넣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4. 너트에 스패너를 깊이 물리도록 하여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식으로 풀고 조인다. 정답은 3.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서 쇠기를 넣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해설.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는 치수가 서로 맞아서 유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쇠기 등을 사용하면 고장이 힘들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유는 당신의 합격을 기원합니다.